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벌금형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전과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구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법원에 가서 이 친구를 구속해서 앞으로 사건을 진행할지 수사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거예요. 자,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거니까 유무죄에 대해서 다투는 건가? 그런 건 아니고요. 단순히 이 친구를 구속을 시키고 시작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재판이 있게 됩니다. 그 재판은 당연히 변호인이 무조건 참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내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되게 됩니다. 여튼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무죄나 무혐의가 나오기 어려운 사건에서 구속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가장 파워풀한 방법은 피해자랑 빨리 합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이 어떤 게 있었냐면, 의뢰인이 클럽에서 어떤 여성분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래서 중간간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저랑 가서 받았고, 그 이후에 뭐 합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집행유예 기간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과가 있는, 강간 시상인가 하는 전과가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이 친구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뢰인한테 설명을 했고,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그리고 수사관도 제가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동안 수사관이 이거 아무래도 영장 칠 것 같으니까 좀 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안 그래도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피해자랑 합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피해자랑 합의를 하려고 날짜까지 다 정하고,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정해 주세요 해가지고 진행을 막 하고 있었는데, 영장 실질심사 날짜가 딱 나온 거예요. 그날 오후쯤 아마 합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변호사님이랑도 합의금에 대해서 조율을 다 마친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제가 영장 판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다 인정하고 있고 당시 술이 취한 상태였는데 서로 동의한다고 생각해서 관계를 가진 것인데, 피해자가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피의자도 오해를 좀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바로 피해자한테 사과를 했고 합의를 하기로 해서 합의금까지 다 조율이 된 상황인데, 아마도 오늘 오후쯤 합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굳이 이 친구를 구속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영장 판사님께서 언제까지 합의가 될 것 같냐, 몇 시까지 내가 기다려주면 되겠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오후 2, 3시까지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려고는 하는데, 오후 한 3, 4시까지는 합의서가 법원에 들어갈 수 있게 제가 직접 가져와서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판사님께서 알겠다,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그때 영장 심리가 오전 10시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바로 피해자 측에 연락을 하고 최대한 빨리 합의를 진행을 해서 그때 아마 한 4시쯤 합의서가 법원에 들어갈 수 있게끔 했었던 거였어요. 영장 실질심사가 있게 되면 오전에 우리 의뢰인이랑 피의자인 우리 의뢰인이랑 만납니다. 10시쯤 심리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9시쯤 만나요. 법원 앞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돈도 일단 다 받아놔요. 우리 통장으로. 이 친구가 이체를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고 나면 이 친구는 수사관한테 구인이 되게 되고, 한 9시 반 그쯤 이제 검찰로 가서 수사관에 구인을 당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없고, 그때부터는 저랑 뭐 연락이 되거나 가족들이랑 연락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들어가고, 자, 이런 경우에 보통 판사님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한 4시쯤까지는 합의서가 들어갈 수 있게 할게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보통 아주 심각하거나 뭐 중앙지방법원 같이 사건이 많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판사님이 퇴근하시는 시간쯤에 결정이 나옵니다. 이 친구를 구속을 해야겠구나, 아니면은 이 친구를 풀어주자, 이런 식의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한 4시까지는 들어갔어야 되는 거겠죠. 의뢰인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죠.
너가 지금 들어가면 한 6시쯤 보통 너가 계속 구속이 될지 아니면 풀려날지에 대해서 결정이 나게 될 거야. 그러면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돼서 너가 나오게 된다면 나오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해서 알려줘. 만약에 네가 구속이 되게 된다면 담당 수사관이 나한테 알려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가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될 거고, 그러면은 경찰서 유치장으로 내가 바로 접견을 가도록 할게 라고 미리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오케이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영장실질심사하고, 어쨌든 그날은 한 서초동에서 합의를 하고, 이게 서초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원에 직접 뛰어가지고 이제 합의서를 냈고, 그래서 결국은 영장이 기각이 돼서 6시쯤 이 친구가 나오면서 변호사님 합의가 됐나 보네요. 제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 그 사건의 경우에도 어땠냐면 이 친구는 당장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빠른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었어요. 이 친구한테 빨리 변호인을 선임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친구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조언을 해줬냐면 수사 단계에선 변호인을 무조건 선임을 해야 돼. 왜냐하면 너는 영장실질심사도 지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빨리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고, 또 너가 불리하게 진술을 해버리면 이게 재판에 가서 너무너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전과도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변호인을 수사 단계에서 선임을 하고, 다만 네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력이 없고 힘들다면 법원에서는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해. 수사 단계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 친구는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다 됐고 변호인 의견서도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재판으로 넘어가면서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집행유예 상태로 사건이 끝났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떨어졌다. 최대한 빨리 피해자랑 합의를 하는 게 베스트다. 피해자랑 합의가 되면 피의자가 외국인이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피해자랑 원만하게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했을 때 굳이 구속시켜놓고 수사를 하지는 않는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심리일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해서 판사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합의서를 법원에 집어넣는 그런 빨리 스피디한 진행이 중요하다.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구속이 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직장도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게 베스트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